자, 이제 4차 함수의 특징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식을 세워야 될지, 그리고 그 특징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조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함수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형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의 우리는 축에 대해서 대칭 형태, 여기서 지금 x는 m이라고 해서 식을 조금 잡아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삼중근 갖는 형태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상하차 함수에 우리는 이야기 중에서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특징? 자, 바로 x축에 두 번 접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x-알파의 제곱, 마찬가지 x-베타의 제곱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곱창으로 조금 세팅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도 또한 약간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어떤 거와 관련해서 바로 이 극값의 우리는 비율과 관련해서 여기가 몇 대 몇이다 라고 하는 거 1대 루트 2다 라는 것 또한 알아두시면 플러스 알파로 좋을 것이다 정도만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히려 지금 여기서는 이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어떤 이야기야? 삼중근 나오는 형태입니다. 삼중근 나오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했을 때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야기가 굉장히 좋은 얘기죠. 왜요? 절대값 씌워버리면 그림 형태가 이렇게 변하면서 바로 알파에서 미분 가능하고 베타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한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형태가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이야기가 4차 함수 일반적인 부분들은 생각해보면 나는 이렇게 뒤집든지 이렇게 뒤집든지 항상 이렇게 쌍으로 우린 2개 또는 4개가 미분 불가능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특별하게 한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삼중근 문제에 대해서 간단합니다. 여기도 기본적으로 식은 우리는 x-알파에 대해서 그냥 접하는 게 아니라 접하면서 다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식에 대해서는 나는 세제곱으로 적어줄 것이고요. 마찬가지 통과하는 녀석은 우리는 1차로 우리는 그대로 적어줄 것이다. 그리고 최고차항 이렇게 우리는 조금 적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 근데 요걸 이제 조금 더 변형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 이번에는 x축이 아니라 나는 y는 k라고 하는 요 선에 접해 있는 이야기도 우리 뭐 할 것이다? 또 빼기 k를 해서 나는 접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와 마찬가지 k라는 높이에 대해서 여기서 삼중근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면 또 k를 빼서 삼중근 형태가 나와 주세요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해서 그냥 빼는 이야기들은 계속 우린 좀 해왔으니까, 우리 삼차함수 할 때 해왔으니까, 그렇게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우리 이제 조금 특징적으로 물어보는 이야기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자, 뺐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일 때, 아까 봤던 그림이죠. 어떤 그림이 생각나야 된다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요 높이에서, 요 y는 k라고 하는 높이에서 어떤 그림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생긴 우리는 접하는 그림이 여기 x 이꼴 알파 그리고 여기가 x 이꼴 베타 형태가 돼서 fx에다가 빼기에다가 k를 하면 마찬가지 x 마이너스 알파에 우리는 세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베타의 최고차항 a 이런 식으로 식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여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1차를 뺐습니다. fx가 4차라면 여긴 여전히 4차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내가 절대값을 씌워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일 때 4차 함수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이 녀석 일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뭐야? 직선 뺀 게 마찬가지 나는 x-알파의 세제곱에 x-베타 3중근 형태가 나와야만이 나는 절대값 씌웠을 때 미분 불가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조금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도 플러스 알파로 조금만 더 더해보자면 사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을 거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그때 직선은 바로 어떤 녀석이다? 변곡점에서의 접선, 즉 변곡, 접선일 때 이 녀석을 빼게 되면 그림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면 바로 여기가 삼중근이 나오는 형태일 거고요. 형태일 것이고
그럼 그 그래프 개형은 내려가다가 다시 접하면서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알파로 잡고 여기를 베타로 잡아서 다음과 같이 식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나는 뭐가 등장하면요. 4차 함수에다 절대값이 등장하고 그게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인 건 그림은 단순히 이런 삼중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 4차 함수의 특징이다라고 해서 나는 이 녀석이 짝수일 때라고 하는 이야기. 자, 요거는 이제 4차 함수 그런 걸 가리는 게 아니라 다음 함수 전체에서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x 알파에 우리는 뭐가 나오고 m제곱과 x-베타의 n제곱과 관련해서 나는 뭐에 대해서 첫 번째 m이 홀수이면 지금처럼 뚫고 내려가는 그래프 개형이 나오고요. 즉 부호가 바뀐다. 알파보다 조금 더 큰 걸 넣으면 양수, 작은 걸 넣으면 음수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뀐다는 이야기고 마찬가지 이제 나는 n이 짝수일 때 그림은 지금처럼 부호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음수는 계속 음수 또는 양수는 계속 양수 이렇게 부호가 변하지 않는 형태의 그림이 나옵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일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 사이에 있는 그 값은요. 항상 비율이 얼마를 일정하다고요? m 대 n으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로 일정하다라는 성질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어떤 거요? 우리 조금 전에 정리했던 이야기 중에 이 녀석이 있었어요. 그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할 때 x-알파에다가 x-베타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나는 여기 나오는 요 둘 사이의 극값의 비율은요. 여기 나오는 숫자를 따라가서 몇 대 몇일 수밖에 없다? 1대 2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죠. 사실 근데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합쳐서 변곡점까지 합쳐서 1대 1대 1입니다라는 이야기로 조금 더 많이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녀석을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바로 삼중근의 이야기겠지. 삼중근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 x-알파에다가 x-베타에다가 삼중근이 등장하면요. 나오는 여기 극값과 관련해서 비율이 몇 대 몇이다 라고 하면 바로 여기 나오는 여기 숫자 비율만큼으로 정리될 수 있다. 즉 3대 1이다 라고 하는 요거는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정리 잘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다항함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봤고요. 우린 이제 요 19번 문제 풀고 이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잠깐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시 정지하시고 문제 풀어보시고요. 저는 여러분들 문제 풀고 난 뒤에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풀어보셨죠?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표현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요건 이미 저희가 개념 수업하면서 한번 정리했던 내용이고요. 바로 우함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fx가 우함수이다라는 이야기를 봤을 때 생각나는 그림은 y축 대칭이 돼야 되니까 두 종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F형이 0보다 크다라고 돼 있고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 계수 몇 개이다? 5개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첫 번째 그림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절대값을 취해 보아도 아무리 내가 선을 예쁘게 긋는다고 한들 내가 몇 개밖에 안 나와요? 근이 4개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해당 그림은 우리는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 그럼 2번 그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가 일단 첫 번째 이야기일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일 겁니다. 왜요? 라고 생각한다면, 자, 생각해봐. 우리는 4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도
Y축 대칭 그래프예요. Y축 대칭 그래프라 하면 한쪽에 근이 생기면은 다른 쪽에 당연히 근이 생기는 쌍을 이루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생기면은 반대쪽에도 근이 생겨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그 직선 그으면은 대칭이니까. 그래서 원래 짝수개가 생기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홀수개가 생긴다라는 것은 특수 포인트를 단 한 번 지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바로 어딘 얘기할까요? 당연히 여기 Y축 우리는 절편 쪽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근데 절대값을 씌워서 5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또한 굉장히 특수한 그림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아까 앞에서 문제 풀었을 때 극대값 지나가듯이 이 녀석 또한 극대값을 지나가는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림은 이런 식으로 fx가 생겨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값을 취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높이가 똑같이 올라오는 그림이 나와 주셔야 나는 어떻게 선 그어서요?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서 나는 총 몇 개의 값, 5개의 값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이는 y는 8이다라고 우린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y는 8의 높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바로 여기 높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y는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볼 겁니다. 왜요? 여기는 좌우 대칭에 우리는 뭘 가지니까요? 각각의 접하는 중근들을 가지니까요. 그럼 저는 fx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더하기 8만큼 위로 올려줄게요. 그럼 이 빨간 선이요. 이 빨간 선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가 둘 다 중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한 점, 여기 얼마였지? 0,8이다라고 해서 나는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8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알파의 총 4제곱이 될 거고 알파는 2다라고 뭐 뿔마인데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같은 결과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플러스 2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8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수 구하라는 건 f에다가 1 집어넣으라는 이야기니까 대입해보면은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정리돼서 정답은 2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해서 4차 함수는 사실 3차 함수만큼 특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 나오는 기본적인 비율적인 이야기들은 조금 챙겨두시고 특히나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미분 불가한 점이 하나인 이런 케이스라던가 또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요? 다 양쪽으로 우리는 중근이 나오는 이런 케이스들 여러분들은 잘 챙겨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차 함수, 4차 함수 설명까지 조금 마무리했고요. 해당 내용들은 정말로 내신 수능 다 필수적인 이야기들이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자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